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덜어주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이제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유언을 남길까요? 재산이 많은 분들, 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이러이러한 가치를 이 사회에서 실현하는 일을 죽은 다음에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유언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자기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에 기부를 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자기가 어떤 재단을 만들거나 신탁을 설정하거나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 유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 간의 화목을 도와주기 위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남길 필요가 있죠. 유언을 남기지 않게 되면 자녀들 사이에 내가 부모님을 더 잘 모셨으니 내가 조금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 형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입었으니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자녀들 간의 은연중에 생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 유언을 남기지 않게 되면 자녀들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감정적인 대립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없애려고 하면 돌아가시는 분이 유언해서 자, 너희들 몫은 이렇게 정한다 하고 유언의 내용으로 결정을 해준다고 하면 자녀들 간의 화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또 유언을 남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들 혹은 배우자, 상속인이 여럿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더 챙겨야 될 그런 상속인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 중에 하나가 장애인이거나 혹은 나하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치매와 같은 그런 병을 앓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사랑하는 이 상속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픈 손가락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유언을 남기지 않고 죽게 되면 법정 상속을 하게 돼서 아픈 손가락을 더 잘 챙기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유언을 남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유언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여러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남기는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상속인들이 내 자녀와 배우자가 어려움을 겪을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내가 좀 덜어주고 갔으면 좋겠다. 즉 사한 사람들, 상속인들의 고민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산 사람에게 고민을 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유언을 남기는 내가 그 문제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관점에서 유언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산 사람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어떤 고민이 생깁니까? 이거 죽으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상속세 어떻게 마련하나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구성을 보게 되면 현금보다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죽게 된다고 하면 이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재산을 팔아야 될 것이냐, 또 이 재산을 팔게 됐을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에 급하게 부동산을 처분하다 보면 헐값의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상속세 마련을 하기 위해서 재산을 처분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미리 계획하고 유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면 상당 부분 이 자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덜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상속인들 간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상속인은 잘 나가는 상속인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상속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속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족 간에 어떤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하나 남겼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우리 가족의 추억이 많이 남아있는 거니까 이거는 팔지 말고 그냥 부동산으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당장 어려우니 이것조차도 팔아서 돈을 n분의 1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히 쓸데없는 그런 고민들도 상속인들 간에 남아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유언을 남길 때 이러이러한 재산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재산을 처분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녀들 간에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은 상당 부분 우리가 미리 유언을 남기는 이제 유언자의 입장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유언자의 입장에서 세금을 절세하는 그런 목적으로 유언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법에서는 5억 이하의 재산이 있게 되면 상속세는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더해가지고 배우자 공제라고 하는 것이 큰 게 있습니다. 5억이라고 하는 일괄 공제, 기초공제라는 5억이라고 하는 돈 플러스해서 배우자가 살아있다고 하면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3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지 않고 그냥 죽는다고 하면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언을 통해서 더 큰 재산을 배우자에게 남긴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다고 하면 더 큰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도 우리가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유언의 목적이 여러 가지 중요한 목적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본 그런 부분들은 살아있는 상속인들, 내 자녀나 내 배우자가 내가 남긴 재산 때문에 골치 아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미리 예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유언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로 유언을 잘 남기게 되면 상속으로부터 발생하는 상당 부분의 세금을 절감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유언이라고 하는 것을 남길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려해 보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